다음 주제도 이것도 우리 사회의 약간 어두운 면, 마약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왜 갑자기 이렇게 마약이 심각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심각하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요. 이 최근에 이 배우 이성균 씨,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는 단계가 있잖아요. 8명 다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밖에서 입장하셨습니다. 배우 이성균님께서는 영화 드라마에서 권한있었는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깔로 특별히 각오하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자, 마약과 관련된 연예인 그동안 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배우 이성균 씨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었는가 뭐 이런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동안 이제 마약 관련 사안 좀 많이 다뤄보셨고 깊숙이 좀 들여다보고 계신 박진실 변호사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요, 이성균 씨 그동안 내사 대상이었거든요, 경찰에. 근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 좀 네. 알려졌거든요. 피의자 전환이 됐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의심 네. 단계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좀 진척이 됐고 뭐 진술도 나오고 뭐 이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피의자 전환이 됐으면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에 출석하게 될 텐데 그럼 조사라는 거는 마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약 투약을 했는가 아닌가 이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마약에서는 지금 그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뭐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의 마약을 같이 투약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약이라는 것은 일단 하게 되면 몸에서 이제 흔적이 남는 것이죠. 소변이나 모발을 통해서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투약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소변 모발에서 나온다면 투약 사실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소변 모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보강을 통해서 혐의를 그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상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요, 모바일 검사, 뭐 DNA 검사 이런 거잖아요. 모바일이나 이런데 얼마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소변에서는 통상적으로 길면 10일 정도까지 10일. 마약을 투약하고 길게는 한 10일 정도까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cm씩 평균적으로 보면 뭐 1cm가 안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봐서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도 모발이 지금 자른다면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한 7, 8cm가 된다면 적어도 탈염색을 하지 않는 한은 7, 8개월. 7, 8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변 모발을 채취를 해서 국가수에 맡겨서 그 결과를 받아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마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쯤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가 삭발을 했을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삭발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아예 그걸 감추기 그럼에도 위해서. 불구하고 손톱이나 그때 우리 다른 그 연예인 사건에서도 다리털을 뽑거나 겨드랑이 털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그럼 아예 머리를 또 짙게 염색을 할 경우는 영향을 받습니까? 실제로 오염이 되는 것이죠. 탈염색을 해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도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약을 했을 때 절대 나는 몸에서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성균 씨 측에서 뭔가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어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성균 씨 변호인이 아직 말하기 어렵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 받을 것. 아니다가 아니고요. 말하기 어렵다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있죠.
질문 하나 받은 게 또 있는데 지금 뭐 재벌가 3세 뭐 연예인 지망생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이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이. 근데 그런 인물들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이거는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박진식 변호사님. 일단 이성균 씨 해명을 들어보면 이게 마약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아직 명확하게 대답을 네.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수사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런 워딩을 했다는 것은 투약 사실을 미리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그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연예인이 마약에 대한 그렇죠.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아니다라고 반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가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오늘 나온 기사를 본다면 이성균 씨와 같이 투약을 했다는 예. 그 유흥업소 그 예. 여성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예, 있어요?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균 씨와 같이 투약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금 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 가서 성실히 모든 범죄 사실을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성균 씨 측에서 고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 어떤 업소의 이제 종업원을 상대로. 근데 이유는 그 종업원이 협박을 했다. 그 돈이 수억이 갔다. 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수억을 건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협박을 당해서 돈을 건넸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이든 타이든 마약을 뭐 만졌거나 투약했거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잃을 게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못 이겨서 돈을 건넨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 워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는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마약 투약 이런 죄를 저지른 인물들 최근에 이제 배우 유한 씨도 구속영장이 뭐 기각이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초범이고 예를 들어 초범이고 반성하면 통상 구속영장 기각됩니까? 실제로 마약은 공급사범과 단순 투약사범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사범은 사회적으로 유통을 시켜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제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위험을 노출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단순 투약자는 어떻게 됐든 중독으로 넘어갔다면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범죄자인과 동시에 환자, 질병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치료가 좀 먼저기 때문에 예. 단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선처를 일단 해주고 단지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거나 해서 충분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자들은 투약. 조금 예. 구분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혁신 변호사, 정혁신 네네. 변호사 뭐 그냥 잔뜩 찾고 계세요 자료를. 네네. 근데요 이성균 씨의 경우는 유명 배우입니다. 네네. 그냥 보통 유명 배우가 아닌 뭐 일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마약 투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도 뭐 처벌받고 그렇지만 유명인의 경우는 더구나 배우예요. 지금 출연한 영화, 드라마, 광고 등등등등 이른바 일과 관련된 엄청난 일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일들은 광고,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건데.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표준 계약서를 쭉 찾아보고 있었는데 예. 광고와 관련된 표준 계약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없었던 걸로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 무리가 뭐냐? 예. 대표적인 걸 마약을 들고요. 뭐 그밖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무리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거네요. 딱 지금 그 딱 적용되는 걸린 거잖아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유한 씨가 아니고 이성균 씨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예. 일단은 그 광고
찍으면서 받은 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돈하고 그다음 광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일체에다가 곱하기 몇 배수를 해가지고 뭐 한 배를 갖다가 배상해도 된다, 2배, 3배. 이거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데 광고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제가 광고를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무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광고를 안 내보내면 되잖아요. 안 내보내면 되죠. 뭐 다시 뭐 신성범 의원님 다시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뭐 찍거나 예. 뭐 잘생긴 전용기 의원 찍거나 그러면 되니까 예. 상관이 그나마 적은데 영화 같은 건 영화는 이게 찍어놨는데 영화는 찍어놨고 그다음에 영화 그 비용이 1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선균 씨가 3억 5천만 원 공갈 협박으로 뜯겼잖아요. 왜 3억 5천만 원씩을 줬겠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마약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겠습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도 이선균 씨가 지금 그 부담해야 될 그 손해배상액에 비하면 예. 세 발의 피일 수가 있다.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선균 씨가 지금은 약간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만약에 네. 마약 혐의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갈죄로 그 공갈 협박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그럼 이 영화 드라마 광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뭐 괜찮겠죠. 이건 무리가 아닌 그냥 오해였을 뿐이니까. 오해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직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지금 피의자 전환됐거든요. 자, 이렇고요. 일단 이선균 씨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요.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꽤 됐습니다. 나온 지요.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약 단속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적법자처럼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강한 처벌 얘기했지만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경찰 쪽에서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별로 언론에 이제 이 중량에 별로 감흥이 없는데 필로폰 9kg을 압수했습니다. 엄청난 중량이거든요. 그 많은 밀수 조직의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특정을 했고 저희들이 또 총책을 특정을 하고 적색 수배까지 했고 적어도 국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다 검거했다는 거. 당시 마약음료 사건의 중국 총책, 그러니까 당시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됐던 그 필로폰의 출처가 결국 중국으로 하게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중국 총책과도 우리가 이번에 검거한 이 저기 중국 총책, 그러니까 국내 유통 총책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제 중국 총책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조선족, 중국동포 이렇게 불리는데 뭐 팔고 남은 마약인데 그 화면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좀 보세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다음 내용 주세요. 이겁니다. 자, 마약 유통 조직 검거. 근데 팔고 남은 마약만 30만 명분, 30만 명이 투약을 할 수 있다.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필로폰 7.8kg. 뭐 던지기 수법. 이거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마시는 거 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일단 박재진 변호사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마약이 갑자기 확산이 된 겁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는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암수 범죄다 보니까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강남 마약 사건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예.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 건데 이전에도 마약 사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그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약을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노출되지 않게
텔레그램 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리고 몰래 숨겨놓고 돈도 그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전혀 자신이 노출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서 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가 요청만 하면 예.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게 되면 굉장한 상당한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보다 저희 나라가 그 거래를 하면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동남아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국내에 또 비싸게 파는 수요가 거예요?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쪽 다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렇게 압수되지 않은 것들은 아마 곧 누군가한테 다 팔려나갈 게 그나마 저렇게 되는 것인데 한 번 투약분이 예. 필로폰을 예를 들자면 예. 0.03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03g이요? 네, 그거를 수사기관에서는 1회 투약분이라고 특정을 그럼 하고 아까 있는데 남아서 압수한 게 뭐 9kg. 7점 네. 몇 킬로, 9kg 나오잖아요. 엄청난 양입니다. 0.03이 한 번 분량인데 9kg가 되면 네. 이거는 수십만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아까 수사기관에서 별로 감흥이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게 워낙 언론에 매일 마약 기사가 요즘 한 5개,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 압수된 그렇죠. 건데 저게 수십만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1kg만 해도 굉장히 상당한 양이죠. 그렇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이미 퍼져 있었다 지금 이런 설명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화면이 있어요. 대학가인데요. 대학가의 그 학교 건물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런 걸 카드인데 놓고 갔대요. 영어로 썼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보면 Do you need inspiration이잖아요. 뭐 영감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뭔가 유혹을 하는 문구를 썼는데 그 다음 뜻이 이래요.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액상대마. 근데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합법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마는 불법입니다. 일부 미국이나 캐나다, 일부 뭐 태국이나 이렇게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가 있지만 예.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실은 저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잠재적인 그러네요. 고객으로 광고를 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학교 당국이 CCTV를 통해서 지금 누가 저거 놓고 왔는지 잡아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거 합법 절대 아닌 나라예요. 지금요. 이게 이렇게까지 퍼졌거든요.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신종 마약이 들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신종 마약은 지금 나왔다고 신종은 아니고요. 이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신종 마약은 한 해에도 굉장히 몇백 개씩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많이 이용이 되면 그걸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 신종 마약이 이게 그 국가수에서 마약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검거했을 때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조합을 달리해도 이거를 피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화학 물질인데 조합을 그렇죠. 다른 네. 화학 물질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성 대마라는 게 이제 신종 마약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마약인데 이름은 대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유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중독성도 강하고 신체에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종 마약으로 합성 대마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검거됐을 때는 처벌이 그냥 대마와는 또 수준이 다르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젊은 층들이 합성 대마니까 막 뭔가 대마라는 오인을 해서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사실 마약 투여하고 구속됐다가 출소해서 또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독 치료 중요한데 지금 중독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마약 중독은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재범률이 거의 35%, 36%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소를 하자마자 예. 바로 마약을 하는 이런 출소뽕이라는 은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변 검사에서 검거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치료 관리가 필요한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벌에는 포인트를 맞춰져 있지만 치료 재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은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예. 치료를 해줘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람 한 명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마약 사범들이 또다시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인식을 갖고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재활 쪽에 예. 배당이 됐다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 재활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